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사람에겐 그림자가 항상 앞에 있다. 행복소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긍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낙관주의자는 장미에서 가시가 아닌 꽃을 보고, 비관주의자는 꽃은 있고 가시만 본다. 칼릴 지브란의 말인데요. 네. 장미꽃에서 가시만 보는 사람이 있고 꽃만 본다는 사람이 있다. 무엇을 봐야 할 것인가? 꽃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긍정적 마인드를 소유한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이 탈무드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승자가 즐겨 하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없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만든 그 할아버지도 100번 이상 실패했는데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결국은 성공했다라는 말도 있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정말 긍정적 사고로 자신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말 그대로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를 하고 고생 끝에 낙이 있을 거라고, 쥐구멍에도 꼭 벼뜰 날이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늘 할 수 있다라고 말해라. 빌 게이츠도 뭐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쳐다보고 나는 왕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도 있죠. 론다 번이라는 그 사기꾼이 쓴 시크릿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고, 또 종교계에서는 조엘 오스틴 같은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우주의 에너지를 이 론다번 같은 사람은 나의 긍정을 향해서 끌어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은 나의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신의 어떤 능력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길 수 있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긍정의 사고를 가지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많이 듣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들 이야기도 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장미 옆에 가시를 봐야 하는데 가시 옆에 장미만 보고서 그냥 부동산에 덜컥 투자를 해버린 사람, 주식에다 몽땅 돈을 넣든지 대출 받아서까지도 했다가 그냥 쫄딱 망한 사람들,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로 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죠. 나는 안 걸릴 거야. 나는 절대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증거를 안 남길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고 했다가 감옥에서 지금 썩고 계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2차 대전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비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포로 수용소에서 실제 경험했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특이한 현상을 그분이 목격했는데, 크리스마스부터 1월 1일까지 이 짧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그 시간에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했대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많은 수감자들이 성탄절에는 집에 갈 수 있을 거라는 이런 막연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성탄절이 지나갔는데도 수용소 생활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희망이 무너질 때 절망이 다가오고 그 절망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이죠. 예.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하는 그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겠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나쁠 이유는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뭘 긍정하냐 이 말입니다. 왜 긍정하냐? 또 어떤 근거로 긍정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 사고 역시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합리적 긍정이 있고 맹목적 긍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 부정적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생각하기에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할 수도 없고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늘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 역시 맹목적 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부정해야 할 것이라면 당연히 부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범죄를 저질러도 결코 걸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좋은 긍정이라고 아니야 나는 분명히 걸릴 거야 라는 생각이 오히려 그 사람에겐 더 좋은 것이죠. 부동산 투자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막차일지 몰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보단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컵 안에 물이 반쯤 차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 물이 반이나 남았다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사람들은 늘 하던 말 그대로 아직 물이 반이나 남았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물에 관한 이야기, 뭐 그 정도라면 뭐 상관이 없지만, 인생과 관련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컵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물이 반 정도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한 반 산 거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필요하냐? 아직 반이나 인생이 남았다라는 생각이 좋습니까? 벌써 반이나 지나갔네 라고 하는 생각이 중요합니까? 물론 그것 역시 개인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만약에 그 자신이 정말 행복, 의미, 가치, 진정한 자유 이런 중요한 것들을 모르고 산 인생이라면 아직 반이나 남았으니 그냥 천천히 여유롭게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긍정이야말로 파괴적인 긍정이 되는 거죠. 그건 아주 어리석은 긍정이고 말 그대로 그건 긍정의 광기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내 인생이 이제 반밖에 남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생산적인 부정이 필요한 거예요. 합리적인 부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나의 삶인데 내가 행복하지 않게 살아왔다면 그러면 이제 정말 오늘부터라도 나는 달라져야 되겠구나. 얼마나 남은지도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생이 확실하게 연수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겐 내일 자신의 세월호가 올지 모레 올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 이렇게 행복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내일 또 제가 이렇게 전하고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 인생과 관련해서는 정말 생산적인 부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세월호가 왔을 때, 그래, 현재까지, 지금까지 나는 의미 있게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다. 따라서 지금 가는 것이 나에게는 불행이 아니다. 라고 나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자랑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 자신에게 내가 인생을 정리하며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합리적인 부정, 생산적인 부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긍정이 좋으냐, 부정이 좋으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우리는 인생 자체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기본적인 긍정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맹목적 긍정이 아니고 합리적인 긍정이어야 합니다. 그 기회라고 하는 것도 꿈을 가진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꿈이 있으면 당연히 준비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꿈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결국 사라져버릴 어떤 꿈을 위해서 준비한다면 설사 준비를 잘한다 하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치 있는 긍정이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하지만 바른 꿈이라고 한다면 정말 행복이라고 하는 어떤 꿈이 있다면 당연히 그런 준비를 하고 정말 행복이 뭘까? 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았을까?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긍정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면서 행복이 뭔지도 잘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대로 그냥 뭐 이렇게 특별한 문제 없이 하루하루 이렇게 건강하게 살면 행복 아닌가? 네, 그거는 행복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믿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을 알아야 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요, 모르는 것을 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모르는 것을 원합니까? 행복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원하고 또 준비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그것을 아는지 생각을 해봐야죠. 긍정이라고 한 나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할 때 그 말이 나도 월 수입 1,000만 원이 될 수 있어. 그게 그 뜻은 아닐 것 아닙니까? 나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에 나도 결혼할 수 있어. 나도 남들처럼 멋들어진 집 하나 살 수 있어. 나도 무슨 요트 타고 여행할 수 있어. 뭐 이런 것이 나도 행복할 수 있어와 같은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정말 행복을 모르고 있는 존재라면 나는 행복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나에게 계속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 세월호가 올지 모르니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정말 오늘 하루밖에 없다. 뭐 맨날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그것은 오히려 또 어리석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좀 진지하고 그 가치에 대한 심도 있는 이런 어떤 사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정이 필요한 거고 그때 그 부정은 다만 허무적인 부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기 파괴적이고 자기 소모적이고 그런 부정이 아니라 현명한 부정, 합리적인 부정, 지혜로부터 나오는 부정. 그래서 그 지혜로부터 나오는 부정은 비관주의나 염세주의가 아니라요. 그것은 오히려 신중함이고 사려 깊음이고 더 나아가서 아주 구체적이고 의미지향적인 삶의 태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지혜로운 부정이야말로 삶을 생산적으로 변화시키는 사유방식이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라. 긍정적이면 암도 고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암 고쳐질 거라고 믿다가 안 고쳐지면 그 뒤에 오는 그 부정적인 허무와 공허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에요. 아마도. 네. 실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바바라 에런 라이크라는 분이 쓴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긍정의 배신입니다. 긍정의 배신. 바바라 에런 라이크인데 이분이 쓴 책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맥이 같이 돼요. 합리적 긍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전 여러분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합리적 긍정, 생산적 긍정, 창조적 긍정,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긍정이 되어야 하고요. 동시에 부정 역시 그렇게 주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는 긍정과 부정의 이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 긍정과 허무적 부정이라고 하는 것과 한쪽에 또 다른 쪽은 합리적 긍정과 생산적 부정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순한 긍정과 부정이 대립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긍정 부정과 나쁜 긍정 부정이 대립된다는 얘기예요. 맹목적 긍정과 허무적 부정은 어리석음의 사촌입니다. 반면 합리적 긍정과 생산적 부정은 지혜의 어머니예요. 여러분, 쥐구멍에도 벼뜰날이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쥐구멍에 벼이 그냥 저절로 들어옵니까?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죠. 공목을 넓혀야죠. 공사를 하다가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받침대를 세우고 빛이 들어오는 빛을 향해서 문을 열어 젖혀야 합니다. 그래야 그림자가 자신의 뒤로 가는 것이죠. 만약 그 쥐구멍을 고칠 수가 없다면 우리는 그 쥐구멍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안에서 벼뜰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쉼보르스카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폴란드 여류 시인이 있는데요. 그분이 96년도인가 노벨상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2번 사는 나는 없다. 2번 죽는 나도 없다. 인생엔 연습도 없고 복습도 없다. 인생엔 오류를 수정할 지우개도 없다. 지금 단 한 번의 시간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진 나의 이 존재를 어떤 의미와 가치로 채우고 있는가? 막연한 긍정이냐? 어리석은 부정이냐가 아니라 내 삶이 지금 행복과 정말 의미로 차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긍정과 부정은 저에게 창조적인 에너지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종국적으로 매달 약간의 연금으로 죽을 때까지 삶을 버티는 것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힐링은요,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선물로 건네주는 것이 아니고 한 2시간 강의를 들으면 마치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곳에서 쇼핑하듯 여러분이 힐링을 장바구니에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내 인생에 대해서 진정 긍정할 것과 진정 부정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깨닫고 노력하고 최소한 알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그것이니까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무엇인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긍정, 지혜로운 부정은요, 생각하는 긍정이고 생각하는 부정이에요. 생각이 없는 힐링, 이미 죽은 힐링입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킬링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복소망 식구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자신이 과연 합리적 긍정, 생산적인 부정을 하며 내 삶의 한순간을 의미로 채우고 나가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너무 세상 살기 힘든데 좀 쉽고 가볍고 재미있는 이야기 좀 해주면 안 되나? 라고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은 세상에 넘쳐 흘러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이야기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예. 힘내시고요. 의미 있는 힘내시고요. 오늘도 또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